자, 잘 쉬셨죠? 예, 등기사무 게시 파트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총론 파트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 뒤에가 강론이 공부가 됩니다. 총론이 좀 어려운 파트인데 등기사무 게시의 경우는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신청주의에서 원칙과 예외 나오는데 1번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등기사무 게시되는 것은 원칙이 등기사무 게시의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는 관공서가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얘도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 법률의 다른 규정은 두 개가 있는데 등기관 직권에 대한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법원 명령에 대한 등기 둘로 세 번 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그럼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은 누구냐가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회는 뭐라고 부르고 신청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관공서 등기를 촉탁 부릅니다. 그럼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들이 신청할 때는 신청이라는 말 썼고 관공서의 경우는 촉탁 부릅니다. 또 법률의 다른 규정은 직권 등기가 있고 명령이 있는데 주로 물어보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신청하고 직권 두 가지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오는 부분 찝어드리면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돼요. 먼저 보시니까 먼저 오른쪽에 예외 규정에서 나온 것이 등기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 촉탁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 직권하고 법원 명령이 있는 겁니다.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등기 신청인인데 원칙은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 둘이 갖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도 가능한 게 있더라요. 밑에 묶여 있는 건 뒤에 다 배울 내용인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입니다. 내가 집을 처음 진 경우에 어떤 등기가 될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죠. 혼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법이나 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도 단독인데 포괄 승계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 있다고 배웠죠. 상속이 있고 회사병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더라. 포괄 유증만 공동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은 경우나 회사병은 단독 신청하겠지만 포괄 유증받은 경우는 공동입니다. 뒤에는 다시 배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승소한 권리자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요. 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전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전 등기 다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아마 2월 셋째 주간 배우겠지만 변경 등기는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종류 몇 개 있다고요? 5개가 있어요. 왜 5개일까? 변경 등기 5개의 종류인 이유는 변경 등기 5개가 있는 겁니다. 빨리 따라하세요. 변경 등기 5개가 있는데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고 외우지 마시고 대지권 변경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있고 권리 변경이 있게 됩니다. 하나만 공동이에요. 뭐만? 권리 변경만. 그럼 4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 외우겠죠? 변경 등기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하나만 공동입니다. 뭐만? 권리 변경만.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은 다 단독이에요. 부동산 변경도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도 단독, 대주권 변경도 단독, 등기 명인 표시 변경도 단독.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 뭐만? 권리 변경만 공동입니다. 뒤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전자신청인데 지금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청할 때가 방문이 있고 또 하나가 전자가 있더라요. 방문 신청은 과거에 서면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가야 돼요.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등기소 안 가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 등기를 뭘로 하시면 쉬워지느냐? 옛날 은행 업무 볼 당시에 돈 입금하고 송금할 당시에 은행 가셨죠? 그게 방문이에요. 근데 서면으로 가서 지금은 돈 입금시킬 때 또 송금할 때 은행 가시나요? 안 가죠? 뭐로 보내세요? 인터넷 뱅킹. 그게 인터넷 등기 똑같은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감만 잡으시면 돼. 인터넷 뱅킹 하실 당시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공인 인증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접속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그랬더니만 또 그러더라고. 컴퓨터 킨다 그러더라고. 이런 된장 맞을. 자, 그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은행 가서 신청서 제출하니까 뒷면 주면서 뒤에 번호를 3일 안에 은행 전산망 입력시키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인증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리고 은행 본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전자신청할 때도 제일 먼저 할 것은 등기소 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신 다음에 전자신청하겠다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접근번호를 줍니다. 그 10일 안에 이제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것이 과정인데 이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들은 자격이 있어요. 전자신청은 인명 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인요 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열심히 쓰고 뭐 그러지 마시고 저는 강의 스타일이 해드리고 줄 쳐드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다가 말로 치면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인은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인도 신청할 수가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전자신청 받아줍니다. 법인도 다 가능해요. 법인의 경우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전자신청 못하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전자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법인하고 자연인까지만 받아주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좀 이따 배우게 될 때 좀 기다리시고 자연인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소에 출석한 다음에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법인들은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 있다 보니까 전자증명서만으로 전자신청하는 거지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등록은 누구만 하실 것? 자연인만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하는데 출석해서 등록할 당시에는 가지고 서로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다가 인감증명서하고 플러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 다음에 등록하는 것이 이게 절차입니다. 자꾸 틀리는 글씨를 등본을 제출하고 등록하게 되면 유효기한은 3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그 유효기한 3년 동안 신청하되 3년이 만기가 된 경우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연장도 받아줍니다.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장하면 다시 기간은 3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연장할 때는 등기소에 가야 되느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냐. 연장할 때는 요거는 전자문서로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전자신청을 하다가 자기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해지도 가능해요. 정지나 해지하는 경우도 글씨 또 틀렸네 글씨를 정지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당사자 가능한데 정지나 해지도 전자문서로서 출석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해지란 말은 뭘로 하시면 쉬워질까? 정지란 말하고 쉬워지는 요령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시험을 딱 보신 다음에 시험원을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답안지 맞춰보니까 합격했어요. 아싸 가오리. 그러고서 옆에 짝꿍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했더니만은 고객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되어서 이 말 나오면은 상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또 전화했더니만은 결번이 오니 그러면 전화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럼 내가 정지시킬 수도 있고 해지도 가능하겠죠. 요건 전자신청 안 하겠다고 해서 막는 겁니다.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걸 알고 있느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책 들어가서 요거 줄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한다 나와 있는데 자격자 대리인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에 옆에 써두세요. 일반적인 등기 대리인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신청 대리만큼만은 제한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까지만.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지 일반 사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서면 등기일 당시에는 여러분이건 저건 누구나 대리가 다 가능해요. 다 대리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만큼만은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할 수 있는 외국인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건 따로 안 보셔도 되고 디귿번 별표 넣으시고요.
입만 가능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나 등기 신청을 대리할 자격자 대리인은 최초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데 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이거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말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 출석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청서를 내야 된다 나왔는데 그럼 이 많은 등기소를 가라 그랬는데 이 등기소가 어디일까 그러면? 관할 등기소를 가야 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할까? 관할 등기소. 예, 관할 등기소겠죠? 네. 아닙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어디라고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노원구이라고 노원구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의정부를 가시던 부산을 가시던 가면 되는 거예요. 관할 등기소 제한은 없습니다. 등록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져가는 서류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써놨어요. 실판에다가 인감하고 또 하나 주민등록 등본 내야 되죠. 그래서 10번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하고 주소증명서면 다른 말로 주민등록 등본 내야 됩니다. D번 아까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더라?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럼 자격 확인해야겠네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2번의 경우는 법에는 등록해야 돼요. 출판에 등록은 누구만 등록하실 것? 자연인만. 법에는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 발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전자신청하는 거지 등록은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몇 년이래요? 기간은 아까 3년이더라. 기간 지나버리면 등록 다시 해야 되니까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가 있으며 연장은 3년인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은 등기소 가야 돼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가 있으며 등록한 이후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해지도 가능하더라. 정지, 해지 둘 다 가능한데 여긴 등기소 가라 말아라.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용자 등록 정보의 변경 나와 있죠. 이름이 바뀐다거나 개명해서 또 이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사 가겠네요. 이런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변경 등록은 가야 될까 안 가도 될까? 이건 가야 됩니다. 그럼 가는 게 두 개가 있고 안 가는 게 두 개가 있죠. 가는 거는 최초 등록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야 돼요. 하지만 연장할 때하고 정지 해지할 때는 안 가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전자시스템 방법 12가지 절차 여기는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서 관공서 촉탁이란 말 나오는데 촉탁이라는 것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냐? 관공서 등기를 촉탁이란 말 쓰는데 관공서의 범위가 국가나 지자체까지 포함시켜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촉탁을 통해 들어오겠지만 예외적으로 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공사.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국가가 보유된 국가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공사들은 국가공사죠. 촉탁은 받아주지만 지방에 있는 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이건 지방공사죠. 이거 촉탁이 안 돼요. 그럼 국가공사까지만 촉탁을 받아주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나와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사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사 어떤 공사를 포함시켜요? 국가공사까지만. 그럼 지방에는 부산 지하철 공사는 촉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사까지만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은 서류 변경 설명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빨간 박스 있죠? 빨간 박스에서 이 촉탁 등기에 대해서 몇 개만 세분할 겁니다. 체납 처분이 있더라. 그럼 관공서가 세금 받기 위해서 압류하겠네요. 압류도 촉탁이고. 두 번 2번 동그라미. 불러드리는 건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것만 치세요. 2번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자 등기죠. 3번 동그라미.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등기의 말소 등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체납 처분 압류 말소 놔두고 가압류 가처분 다 촉탁이 들어올 등기이며
8번 쭉 내려와서 매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권리의 말소 찾으셨어요? 예, 그 세 개만 세분하시면 돼요. 촉탁은 다른 거 안 나오니까 보자고요. 이제 공매나 경매 같은 범위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더라. 등기 3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당권자 경매 실행할 수 있죠. 그럼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어디다 신청할까? 법원에다.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경매 신청을 받은 경우에 경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할까요? 천천히 결정할까요? 예? 천천히 결정하면 돈 달라고 얘 속상할 거 아니야. 빨리 해줘야 되겠죠? 며칠 안에? 이틀 안에. 2일 안에 경매 개시일이 떨어집니다. 그 경매 신청 들어오게 된 법원 판사가 경매를 할지 말지 2일 안에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는 순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 진흥을 알리라고 등기하라 그래요. 그럼 이 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고 사건 번호가 2015년 타경제 외터라고 사건 번호 찍히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죠. 경매가 지금 개시됐잖아요. 그럼 등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촉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됩니다. 경락인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겠네요. 그럼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한과 동시에 경매가 모든 것이 끝났을 경우에 요 사례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 이제 경매 끝나게 되면 첫 번째 해줄 등기는 경락인 소유권 취득했나요? 맞죠? 대금 완납했잖아요. 그럼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건 해줘야 되고 경매 끝났죠? 끝났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 놔둘 필요 없겠네요. 요것도 말소 등기 한 건. 그럼 저당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경매 실행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순위는 안 따집니다. 그럼 저당권 소멸하니까 얘도 말소 등기 한 건. 그럼 전세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1순위가 죽었는데 2순위가 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얘도 말소 등기 한 건입니다. 총 몇 건이에요? 4건의 등기를 일괄로 촉탁 따라갑니다. 오케이? 촉탁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일괄로. 그럼 하나, 여기서 암기하고 넘어갈 것은 경매 어떻게 시작했어요? 촉탁으로 들어왔죠? 끝날 때까지 촉탁이에요. 그럼 경매라말 딱 뛴다거나, 경매라말 튄다거나, 또는 공매라말 튄 경우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경락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이고 이 두 가지 경매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소멸했죠? 소멸했던 얘기는 경락인 이 두 개를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부담되지 않는 기입 등기 말소도 촉탁, 경매 개시 등기 말소도 촉탁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2번 다시 보니까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요거네. 경락인 명 이전 등기도 촉탁이고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 이 두 개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죠? 말소도 촉탁.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매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권리의 말소 이 두 가지 매수인이 인수해요?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럼 말소해야겠네? 촉탁이다 보니까 같은 말에 소멸된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 다른 말 안 나와요. 여기서 퐁당 넘어가는 게 어디가 넘어가느냐?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했나요? 소멸했죠? 그럼 경락으로 소멸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 직권 말소할 등기가 아니라 미리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이제 5월달 가서 민법이 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저당권 배우시고 전세권 배우시고 유치권 배우신 다음에 경매로 사는 권리, 죽는 권리를 5월달 한 방에 빵 가르마 드릴 거예요. 실험 관두세요. 자, 그럼 5월달 가가지고 살고 죽고를 가르마를 타야 돼요. 근데 지금 해달라고? 지금 안 돼요. 민법 배워야 돼요. 배워야 들어와야지 그때 가서 아하 이러면서 이해가면서 가르마가 타지는데 이게 가르마가 타려고 그러면 민법 공부가 좀 돼야 돼요. 나중에 해드릴 때 염려하지 마시고 뭐 내일 시험 보러 가요. 왜 이렇게 급해 성질이. 자 5월달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3월달까지는 요거 가지고 좀 나중에 또 배워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또 나올지 모르니까 경매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입니다. 기억 좀 하고 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청주 예외란 말이 나오는데 예외 규정은 몇 가지가 있더라? 이쪽에서 직권하고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직권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직권 등기가 넘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 있죠.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두 장 넘기시게 되면 페이지 246페이지 가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 표가 찾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말소 등기, 보존 등기 하나, 말소 등기 그 두 개 위주로 봐놓으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내고 거의 출제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서 배우시면 되니까 오늘 보실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말소 등기 일부를 배울 겁니다. 뒤에다 배울 부분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먼저 보자고요. 보존 등기가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는 거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재능이 축탁이 있다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축탁 시 차려졌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 가진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해라. 저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실 것,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 요 4가지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촉탁이 들어온 경우에 법원 촉탁이다 보니까 등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미등기 상태죠? 등기부가 없으면 바로 가압류할 수는 없으니까 1순위로 갑이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가압류를 여기다 바로 밑에다가 2순위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면 이 4개를 외우셔야 돼요. 미등기에 대해서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과거의 기출 문제가 요 박스에다가 이 4개에다가 아닌 거 2개 집어넣고서 다음 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답이 된 것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4개가 답이 된 기출 문제예요. 여기 시험 3번 나왔으니까 요 내용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줄만 치세요.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3월달 수업 듣고 5월달 듣고 쭉 나가다 반복하다 보니 외워져요. 지금 배우는 총론 파트죠? 이 총론 파트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2번씩 배우게 돼 있으니까 뒤에 가면 들어본 기억 난다 하면서 넘어갈 부분이니까 지금 줄만 열심히 치시고 뒤에가 또 듣고 3월달 또 듣고 5월달 또 듣고 7월달 또 듣고 9월 또 듣고 10월 또 듣고 특강 또 듣고 그러면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공부인 거지 2달 수업 끝났다고 해서 점수 나온다. 그건 영어로 impossible해. 그러니까 2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3번 들었을 때 그때가 대화가 되니까 반복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 오셨죠? 죽겠죠? 네, 죽어야 됩니다. 2달 동안. 2달 동안은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올 당시에 복덕방 별거 아니겠지 하고 왔다가 된통 콕 껴가지고서 책에 이름 쓰셨나요? 네. 교재 이름 쓰셨어요? 줄은 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얘기해도 돼. 자. 야, 이거 수강하고 와가지고 참 여기저기 얘기는 했어요. 공부한다고.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네, 이거. 그만두자니 온 동네 망신스럽고 하자니 1년이 괴로울 것 같고. 아닌가? 또 책 봤더니 이름 다 써놔가지고 반품도 안 되고 이거 자 그래가지고서 골치아불지언정 그래도 참고 버티셔야 돼요. 2달만 참고 넘기시면은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저는 똑같은 말을 일주일 12번을 떠들어요 지금. 그래도 재밌는데 자 그러니까 즐기면 재밌는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처음 보니까 예쁘다. 자주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게 너다 그러잖아. 작업할 때. 그러니까 공부는 처음 보니까 죽겠다 이거 자 여러 번 보니까 볼만하다. 그게 바로 합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책 많이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변경 경정은 뒤에 따로 나올 내용 따로 안 보셔도 되고 말소 등기 굉장히 중요한데 말소 등기는 종류가 지금 총 7개 들어와 있죠. 이 중에 2개는 배웠어요. 오늘까지.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직권을 말소한다. 그 2개 배운 것이고 3번부터 나머지 7번까지 뒤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배우면 여기 탁 껴져요. 다. 그러니까 5월 달쯤 갔을 때 딱 보는 것과 동시에 이거 다 배운 거다라고 알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봐봐요. 어려우니까 안 배운 사항이니까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돌아올 때 그때 가서 이거 배운 거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 저절로 아니까 손대지 마시고 배운 것만 체크하세요. 지금은. 뭐하고 뭐만 체크하세요? 1번하고 2번. 그게 2개 배웠나요? 네, 그거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법원 명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명령이 마지막인데 명령은 자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더라요. 이의 신청 제기하는데 오빠가 동생을 이거 안 되겠고 일로 와서 자 죄송합니다. 자 오빠가 공부하는 동생을 이유 없이 머리통을 주먹으로 꽝 줘박았습니다. 한 대 맞은 동생 기분이 상당히 더티하죠. 누구한테 일러요? 때린 엄마한테 때린 오빠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일러요? 왜 엄마한테 일러? 오빠한테 안 일르고? 이번엔 뒤지기 터져야죠. 자, 그럼 등기소 내에서 등기관에게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쁘더라요. 그럼 등기관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등기소죠. 그럼 등기소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쁠 때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는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라 지방 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때린 오빠한테 일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일러라? 법원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법원이 이의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신청한 등기가 있는데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안 해줘서 기분 나빠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법원이 이 등기를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정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 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등기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가 먼저 실행해버리면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원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인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해라.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재 등기를 명령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유일한 명령해야 하는 등기인데 이건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배울 테니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줄 알게 되니까 지금은 간단히 뭐 할 때 이의 신청할 때는 명령이 한번 나오는데 이거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찝어드린 게 몇 개 찝어드렸어요? 안 배운 게 워낙 많아서 처음 나온 거 보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말소도 중요한데 아직 안 배운 사항이니까 배운 게 2개 있죠?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 2개만 체크하시고 이제 2달 돌아간 다음에 3월달 딱 오게 되면 이거 들어본 기억 나는 건데 그러면서 다 채워져요. 여기 퍼즐까지 채워줄 부분이니까 좀 기다리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등기 신청에서 신청 적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청 적격은 등기 신청할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될 지위를 이제 적격이라고 말 썼는데 신청할 자격은 밑에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게 자연인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법인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비법인 사단재단 찾으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달려가자고요. 등기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를 적격이라고 부르는데 적격은 먼저 인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둘로 세분해서 자연인도 인이고 법인도 인이다요. 둘 다 등기 신청 자격 인정해 줍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평등 원칙을 때 등기 신청은 전부 다 허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을까?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도록 작년, 재작년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북한 주민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요. 고조 북한 민민들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작년에 법무사 문제 출제했어요. 2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다음 등기 신청을 인정하는 자는 해서 답이 된 북한 주민 답이 됐으니까 북한 주민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참고하시고 법에 대한 경우 등기 신청은 다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틀이에요. 근데 법인이 되기 조건은 법인은 필히 법인 등기, 즉 다른 말로 설립 등기가 돼 있는 경우를 법인 그럽니다. 법인 등기 다 가능한데 문제는 법인처럼 생겼지만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가 있더라요. 등기하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럽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논점이 있는 것인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중 땅, 문중 땅, 여러분 모이는 친목회, 동창회, 향후회, 정당, 교회 통틀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집안에 종중 모임이 있죠? 집안 내 등기하고 모이세요? 아니야? 등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종중이라 모임만 있지. 그 다음에 친목회 모이시죠? 등기하고 모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 모임 단체가 있지만 등기 안 했으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친목회가, 저도 친목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례로 이해하세요. 제가 가입한 친목회 이름은 일심연한 친목회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제 잠이 깰 거예요. 일심연한 친목회가 있는데 여기 들어올 자격은 별이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무섭죠? 네. 그 다음 올 해배는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징수가 들어갑니다. 많이 걷나요? 돈이 없어 물납도 이용을 해요. 물납은 금반지 한도까지 받아주고요. 필히 애완동물을 한 마리 키워야 돼요. 애완동물은 등에 용을 한 마리 키우든 고란을 키우든 한 마리 키워야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모임이 이 모임인데 정 동물이 없으면 허벅지 붕어까지 인정해줘요. 자, 어딜 보여드릴까? 허벅지. 안 돼. 이런 야하기는. 자, 문신이 어디 있는 게 진짜인지 아세요? 아유, 등에 있는 건 가짜고 진짜 문신은 가슴에 있는 게 진짜예요. 조직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부 아닌가? 심장에 문신하는 사람이 두목이에요. 문신은 심장에 가슴에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어디 여기 보여드려? 자, 그 대부분 다 조폭 소탕했다고 뉴스 보면은 이러고 찍은 사람이 있던가요? 다 뒤돌아 있잖아요. 다 애들만 잡아온 거예요, 그거는. 진짜 두목은 가슴에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회원이거든. 자, 아니 그게 알게 된 게 저희 집사람이 병원 근무하는데 그 조폭 한 명이 들어왔대요. 병원 환자로. 여기만 놔두고 온몸이 다 그림이래요. 근데 간호사들이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이 텔레비에서만 보는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수녀님이 내가 갈게요. 수녀님이 가가지고서 장난을 쳤대요. 아유, 총각은 그림 그릴 데가 없었나 보지? 왜 온몸에 그림을 다 그렸어? 등치를 딱딱 때렸다니까. 예? 근데 왜 가슴만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조폭이 그러대. 가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얘기해준 거 제가 들어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슴에 문신 있는 사람 피해가세요. 만나지 마세요. 아예.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모임의 대표가 접니다. 만났는데 가슴에 문신. 무섭죠? 자, 대표인데 우리 회비를 걷어가지고 건물을 사요.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대표 제 거예요? 1심의 거예요? 1심의 거죠. 그럼 1심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신청을 회원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되면 등기소가 마비가 돼버려요. 등기소가 뭘로 바뀌느냐? 김치 냉장고가 돼버려요. 아, 이 깍두기가 몰려와 버리니까 깍두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김치 냉장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깍두기들 다 오지 말고 한 사람만 알아요. 그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해라가 이게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신청하되 누가 신청하실 것? 대표자인데 누구 명의로?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서 248페이지 가니까 거기 동그라미 B번이 중요한 겁니다. B번이 등기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누가 신청해라?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한다. 찾으셨어요? 네. 페이지 24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B번.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 신청하실 것? 사단, 재단 명의로 가시되 신청은 누구 해라? 그래서 사례만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거 웃자고 한 게 아니라 1심회라는 친목회가 있더라.
오케이? 건물을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고 1심의 명의로 등기하되 신청은 누가 해라? 대표자의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요 지문은 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C번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 말 뜻은 이 건물 산 사람이 누군가요? 1심회죠? 살 때 1심회가 권리자 입장. 팔아먹을 때는 의무자 입장. 그럼 대표자 입장은 신청인 입장.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지니까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내용이 쉬워질 겁니다. 이게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점이고 밑에 민법상 조합 나와 있고 오른쪽 학교 나와 있죠? 그거는 같이 묶어드릴게요. 오른쪽에 박스 보시니까 적격이 없는 경우에서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 나와 있죠?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신 다음에 말을 풀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등기 못하는 것들,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몰려 나옵니다. 첫 번째가 태아 등기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란 말 쓰는데 태아는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 아니에요. 냉정하시네 어머니들이. 태아는 사람이다가 정설이에요. 지금은 많은 학자들 대부분 다가 이제 태아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결 내리고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하면은 법은 상당히 인간적이 되겠지만 법률 적용 시기가 명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 입장에서는 출생이야 사람이다 판례 입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뱃속의 아기를 만약에 뱃속의 아기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언제부터 사람일까? 인정한다면 결혼한 첫날 밤? 애매하잖아 이거. 결혼도 안 하고 애 가진 사람들은 애매하니까 이게 잡지 못하더라요. 의료법은 5개월만 지나면 낙태가 금지가 되죠. 5개월부터 이것도 애매하더라. 산모가 임신한 사실 안 날로부터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요. 왜냐? 여우들은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빨리 알아요. 빨리 알아서 뭐 테스트 해보나 병원 갔다 와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 때로는 미련 곰단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또 뭐가 있다고요? 미련 곰단지. 그래서 저번에 TV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경북 성주 사는 아줌마 한 분이 배가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 3일 후에 애 나온대. 어머나 세상에 이거 뭐야 그동안. 이런 곰단지들은 문제 생기다 보니까 판례가 출생이야 사람이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태어나기 전까지 등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뱃속의 아기도 상속은 받아요. 상속은 받는데 등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가 태어난 게 어떻게 등기하느냐? 그거는 3월 달에. 지금은 태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가 없다가 나오는데 민법상 조합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법상 조합과는 상황이 달라요. 조합자 같은 경우에 등기는 대부분 다 허용합니다. 농협도 조합이고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영농조합, 노동조합 등기 다 가능한데 민법상 조합만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요. 민법상 조합은 모르냐 하느냐? 민법 배울 때 계약법 배웠어요? 네. 올해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작년에 배운 거 말고 올해. 자, 무조건 안 배웠다 잡아떼야 돼. 그래야지만 초보인 알아. 자, 민법 공부하게 되면 계약법에 계약이 14가지가 나와요. 계약법에 몇 개가 있다고요? 14개가 나오는데 계약법에 나오는 계약을 다른 말로 전형 계약이라고 불러요. 법전의 형태가 있다고 부르는데 14개가 실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교환, 증여. 매매는 대가가 금전이죠? 반드시 금전이에요? 매매는? 매매 대가 반드시 금전이에요? 고개를 가로지면 안 돼. 이렇게 줘야 돼. 그럼 뭘 주려고? 물건을 줘버리면은 교환돼 버리고 공짜로 받아오면 중요가 돼 버리니까 대가가 금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 돈 주고 사는 경우 뭐라고 부르고? 매매 계약. 물건끼리 바꾸는 계약을 교환 계약. 공짜로 받는 계약을 중요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빌리는 계약을 대차 그럽니다. 뭐라고요? 대차. 대가 주고 빌리는 경우를 임대차. 공짜로 빌리는 경우를 사용대차. 써서 없어지는 것들을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의도 공원 가서 3,000원 주고 자전거 1시간 동안 빌려 탔습니다. 동산에 여의도 공원 가서 1시간 동안 3,000원 내고 자전거 빌려 탔어요. 사용대. 그럼 동산에 임대차. 대가 줬으니까 대가 3,000원 줬잖아요. 여기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옆집가 망치 빌려올 땐 돈 받아요? 이건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가가 있으면 뭐가 되고? 임대차. 대가가 없으면 공짜가 사용대차예요. 그럼 옆집이 망치 빌려주면 돈 달라 그러면 그건 임대차 망치로 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돈은 빌리면 스스로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돈은 스스로 없어지죠? 이걸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충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저 회사에 취업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고용계약. 공사 맡기는 계약을 도급계약.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사 따가지고서 하청업체 하청준다 그러죠? 하청은 일본어식 표기고 우리말은 하도급. 요게 이제 공사 맡기는 계약이고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 그럽니다. 뭐라고요? 임치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어요? 한 번도 다 들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손 안 들어 못 들어보시면 손 들래 진짜. 안 들어 못 보신 분은 목욕탕을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임치 김치가 아니라 임치. 자, 목욕탕 가시면은 그 캐비넷 열잖아요. 거기 스티커가 붙어요. 상법제 메토 공중 적격업소에서 귀중품을 업체에 임치하지 아니하면 분실시 또는 뭐 변상받아 없다는 말이 나올 때도 임치가 물건 맡기는 계약이에요. 나중에 수영장 가시면 바구니에다 물건 맡기지 않나요? 거기 임치란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아지 찾아달라고 전봇대 묻혀놓은 거 있죠? 귀때기 2개, 콧구멍 2개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현상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상 광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연금 타는 계약을 종신 정기금 계약. 그 다음에 재판받을 때 화해 계약, 이렇게 계약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계약이 조합 계약이에요. 제가 청약할게 승낙하세요. 제가 청약을 할 테니까 승낙을 하시라고. 그래 대화가 돼야 알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1억 내고 여러분 1억 내서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같이 하실래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당을 동업하기로 합의를 받죠? 이 계약이 조합 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 동업하기로 합의를 보긴 받는데 지금 건물 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식당 하려고 상가를 샀습니다. 상가에 소유권을 취득했네 우리가. 근데 소유권자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2명이죠? 공동소유를 갖고 있는데 공동소유는 3가지가 있더라요.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 만남 관계가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가 되는 것이고 만남 관계가 계약 형태일 때는 합유가 되는 것이고 떼거지로 가진 법인 아닌 사들 이런 것들이 총유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만남 관계가 지금 조합계약 계약으로 만났으니까 이 소유권은 합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조합계약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오케이? 동업하려고 내가 건물을 샀죠? 그럼 조합계약은 등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산 게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이 소유권자 여러분하고 2명이잖아 지금. 둘이 소유하는 이 소유를 공동소유라고 부르는데 공동소유 종류는 3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인데 우리가 그럼 어디에 낀 게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합유이지 공유나 총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예요. 옛날에 다음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민법상 조합 답이 된 게 있었는데 똑같은 거 2번 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이게 만만한 지문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을 모르면 여기서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조합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떠들었어요 아까? 동업하는 계약이라고 떠들었죠? 그럼 우리는 식당 하려고 둘이 건물 샀네요. 소유권이 뭐예요? 합유죠? 그럼 얘네 2명은 농장을 공동 운영하려고 동업하려고 토지를 샀대요. 그럼 식당 하려고 건물을 사든 농장 하려고 토지를 사든 동업하는 거 아닌가요? 동업하는 건 공유가 아니라 합의로 가야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조합계약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오늘 숙제 놀라지 마시고
자, 민법 책 보시면 법조문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법조문 703조하고 704조 찾아보세요. 이거는 숙제예요. 그럼 조합계약이 뭔지 의의가 딱 나옵니다. 이 2명 이상의 상호 공동출자에서 공동으로 사업주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고 704조에는 조합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합의로 한다고 딱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뭔지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조합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조합은 농협동조합, 재개발조합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온 것이 학교. 학교 등기할 수 없더라. 학교는 세 개로 나눠서 공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고 또 하나 사립학교가 있더라. 다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누구나 보내고 싶은 공립학교가 있죠.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맞죠? 서울대학교 누가 앞으로 등기하느냐?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공립학교의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인이 성립된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고 법인이 안 돼 있으면 설립자로 가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여기 맞는 말이 편해요. 여기도 책엔 설립자라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설립자가 아니라 원칙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래요? 학교, 법인까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나왔던 게 뭐가 나온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나와요. 자, 기출 문제가 A 학교, 법인, 내 피고등학교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이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면 쉬워지느냐? 자, 일로 들어와서 법인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전자회사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 SS전자 법인인가요? 맞잖아.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등기 신청 당연히 합니다. 등기 법인까지만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삼성전자 총무과 등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거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만?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A 학교 법인까지 법인인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안에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 똑같은 목적이 좀 대기. 그래서 여기에 기출 문제 나올 때 A 학교 법인 B 고등학교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등기 어디까지 하실 것?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잠깐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읍면 나왔죠? 읍과 면도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요. 없는데 이제 국가등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법인 그럽니다. 국가등을. 공법인의 경우 국가 등기할 수 있느냐?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 등기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뭐 멀리 써놓고 물어봐야 대답을 못하지. 여기 국가 분명히 서울대 여기 써놓고 해놓고서 여기다 50cm 떨어져가지고 국가 등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국가? 그러지 마시고 국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여러분이 봐도 참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죠 지금. 자, 국가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서울시나 경기도 등기할 수 있고 시, 군구도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얘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구까지 등기하는 겁니다. 요 세 개만 등기하는 것이고 읍면은 등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쉬워지느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요 차이점은 과세권이 있으면 가능해요. 뭐가 있다고요? 과세권, 세금 부과할 권리가 있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 여러분 배우는 세금, 양도소득세, 국세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가 시흥부세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팔아먹을 때 양도세. 이 세 개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니까 세금도 크겠네. 국가가 가져간다요. 그 다음 높은 세율은 취득세, 지도지사가. 제일 작은 세금은 시흥구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누가 부과하는 감 잡았어요? 하지만 읍면은 세금 과세예요? 안 하니까 여기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 잡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남은 게 두 개가 더 남았죠? 보니까 서울특별시 4고 대축부 뭐 등기할 수가 없다요. 그럼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4고 대책 공부 등기 못하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제한 경우의 지부 등기 못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등기하느냐? 제한 경우에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제한 경우에가 전체 경찰 모인 단체들, 사단법인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분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 어디까지만 하실 것? 법인까지만. 요거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아마. 삼성 전자 등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삼성 전자 총무과 안 되니까 서울시 등기할 수 있나요? 그럼 서울시까지만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제한 경우에 법인이에요? 그럼 제한 경우에까지만 등기하다 보니까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지 그 밑에 부속 끼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거예요. 밑에 주택 직장조합은 안 보셔도 되고 거기까지 보시면 등기할 수 있고 그걸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친절하게 1번 태아, 2번 민법상조합 이렇게 안 줘요. 이제 풀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뭔지도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걸 아시라고 703조랑 704조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703조, 704조 보시면 한번 쭉 나옵니다. 찾기 싫으시면은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네이버 들어가 민법 703조 치면 딱 나와요, 거기.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조합의 뜻이 무엇인지 704조 등이 뭘로 왔는지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적격기간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공동시청주 249페이지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보도록 하죠.